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어선들이 불어들어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의 수법은 과거보다 훨씬 악랄해져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했는데요. 기존에는 중국 육지와 마치 전투를 방불케 하는데요. 중국 선원들은 강목과 쇠파이프, 급기야 손도끼까지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바다에서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살아날 뛰는 중국 어선을 향해 총알이 빗발치고 거대한 함대가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 함선에서 신속하게 내린 해경특공대는 개인화기를 이용해 이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운항불능 상태에 빠진 중국 불법 조업어선은 무의미한 저항을 그만두고 순순히 체포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과거에는 단지 소수의 중국 어민들이 작은 통통배를 끌고 와 불법 조업을 하던 것에 그쳤습니다. 골칫거리이긴 했지만 우리 어민들과 해경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이들의 불법 조업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대규모 조직까지 이루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미국 해상의 안보를 책임지는 단위의 진수. 해군 제독 또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대부분의 중국 어선들은 너무 커서 현지 어민이 1년 내내 잡을 수 있는 양의 물고기를 단 일주일 만에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의 추정치는 매우 다양한데요. 일부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최대 80만 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한 해외개발연구원은 중국의 원양어선단이 무려 1만 7천 척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양어선이 300척도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악마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무려 10년 이상 매년 수십억 위안을 지출해가며 강력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이처럼 멀리까지 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지불하는 디젤 연료 보조금이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이었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강철 저인망 어선 건조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쌍끌이 어선으로 불리는 어선을 의미하는데요. 최대 10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따라 바다 밑바닥을 질질 다니는 탓에 한 번 지나가면 목포 열대 우림처럼 바다를 초토화해버리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중국 어민들은 이런 악마적인 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원하는 물고기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하는 몰상식한 모습까지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업 방식은 치어도 무분별하게 잡아들여 결국 중국 어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물고기의 대가 끊기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유독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필이면 마귀 소굴 같은 중국과 바다를 끼고 있어 중국 어선들이 손쉽게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일당이 출현하는 단골 지역입니다. 4월에서 2월 꽃게 잡이철을 맞아 지난달에만 하루 평균 6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역에 출몰했죠.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해 흉기와 화기로 무장한 중국 어부들을 해경이 도맡아서 단속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 대응이 물러가다며 되려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우현과 좌현에 쇠꼬챙이를 설치해 해경들이 배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하는 경우도 있었죠. 당연히 중국 불법어선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우리 해경들이었습니다. 한 해경은 인터뷰를 통해 한 출동에 중국 어선 6척을 납부한 적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지만 중국 고장이나 단순 표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속될 경우 치명적일 정도로 많은 벌금이 부과될 뿐더러 그동안 잡았던 모든 어획물이 몰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업 단속은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분 단위로 의심 선박의 항적을 기록 및 저장하고 해군에 협조 요청도 보내야 합. 또한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납포 작전을 위해 대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개인 아기를 챙기고 상대 선박을 제압하기 위해 작전에 돌입하자 마침내 납포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대원들은 두 척의 고속단정에 신속하게 몸을 싣고 이들 해적선에 달려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 선원들은 쇠꼬챙이 칼, 손도끼를 휘두르며 해양경찰의 승선을 결사적으로 막아 극도로 치열한 공방이 조업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즉 이는 달리 말해 목숨을 걸고 중국 어선에 올라타는 이유가 이들을 제압하고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조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납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깡그리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체질 변화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오직 이들만을 위한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시작했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조직과 단속 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한국을 며 바다를 약탈해 가던 중국 어선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해경은 서해에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이 몰려오면 해경특공대를 투입. 평도와 대청도에 해경특공대원 50명을 배치하였고 대개 혹시 있을 중국 어선이 저항에 대비해 방탄조끼 등 각종 장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국령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발견되면 곧장 해경특공대가 투입되는데요. 해경특공대는 주로 해군 유리티 출신 같은 엘리트 전사 신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실 양손을 뒤로 젖히고 큰 배를 내밀어 당신이 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들 불법 조업어선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어선을 정부 직속 부대처럼 부리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는 도처에 깔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중국 어선들의 규모와 야망에는 해산물 이상의 것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지정학적 영토 확장에 대한 열망을 한시도 감춘 적이 없었는데요. 중국 어부를 사실상 준군사 요원으로 활용해 남중국해 전역을 아우르며 양아치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배제하고도
이 지역에서 중국이 빼앗을 수 있는 이득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중국이 패권을 장악했다는 국가적인 자존심을 내세울 실제로 남중국 해에는 중국 정부가 암초와 해안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공기, 레이더 시설 등을 갖춘 군사시설로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하고 정당화하면서 남중국 해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들 중국의 강자가 남중국 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과도 센카쿠 열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아르헨티나 해역에 침입했다가 아르헨티나 해안 경비대에게 전복당하기도 했죠. 중국과 해상의 구분이 애매한 위치에 놓이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해양경비대까지 되어 수차례나 배를 침몰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닫자 결국 미 위회에 나섰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대를 투입해 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는 연설을 통해 해안경비대와 해군 군대를 총동원해 개입할 것이라 밝히며 중국을 향해 서슬 벌은 칼을 내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미국의 캠 꺼도 그 선박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화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어선이 어떤 치졸한 수작에 버린다고 해도 우리나라 해경과 해군이 중국 어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참교육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해경 함정은 합동훈련을 통해 유사시 중국 어선에 대한 함포 사격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 훈련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및 한국 해 함포 사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케 했던 중국 불법 어선단이 박멸되고 그들에게 고통받던 한국 어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과 훈련이 실전